안녕하세요. 국내외 축구 주요 소식, 직접 취재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적설의 내막을 알려드리는 트랜스퍼 H 풋볼 아시안 편집장 김성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선수 역시 월드컵 스타 조규성 선수인데요. 유럽 진출 협상이 거의 종료 그렇습니다. 시점에 온 것 같아요. 네, 현재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셀틱과 마인츠가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죠. 조규성 영입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팀으로 거의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시시각각 스포츠 신문이라든지 요새 공중파,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직접 취재해서 확인된 독점 정보가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각에서는 마인츠가 재정적 조건, 예를 들어서 이적료, 선수 연봉, 이런 금전적 문제 그렇습니다. 때문에 물러섰다는 보도가 독일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니다. 마인츠 역시 셀틱에 준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금 양 팀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이제 구단 선택만 남았다. 이런 단계로 온 것 같아요. 과정을 살펴보면 이적료가 초기에보다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 이적료가 알려진 건 셀틱이었죠. 셀틱이 22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억 원, 34억 원 사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 22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준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규성 선수의 셀틱 이적설이 이제 커지게 됐죠. 예. 그 가운데 마인츠가 등장을 했습니다. 마인츠가 등장을 한 배경에는 이재성 선수의 또 존재감이 있었죠. 마인츠가 이재성 선수를 통해서, 이재성 선수 또한 전북 출신이니까 예. 이재성 선수를 통해서 전북의 조규성 선수 영입에 대한 의향을 전달을 했고요. 당시에 알려진 이적료는 250만 파운드, 셀틱보다 조금 더 올랐죠. 250만 파운드가 우리나라 돈 한 38억 원 정도 되는데 규모가 그만큼 오르게 됐습니다. 보도가 나온 게 영국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왜 영국 언론에서 나왔냐? 사실 스코틀랜드도 영국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런던에서 취재하고 있는 니자르 킨셀라 기자가 아마도 셀틱과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마인츠가 더 높게 질렀다더라. 마인츠로 간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던 그렇죠. 건데요. 네, 그런 가운데 다시 또 마인츠가 관심을 접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규성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었고요. 예, 이게 왜냐면 셀틱이 300만 파운드로 또 올려서 오퍼했다고 하니까 마인츠가 이런 가격 경쟁 속에서 물러섰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였어요. 마인츠가 250만 파운드를 제시하니까 이번엔 셀틱이 3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 한 45억 원 수준이죠. 굉장히 큰 금액의 이적료를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 셀틱과 마인츠의 경쟁이 붙는 가운데 또 독일의 또 다른 팀도 있고 유럽의 다른 리그, 유럽의 다른 나라 리그, 각 리그 두 팀이죠.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밝혀지지는 않고 지금 함구한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총 5개 팀이 조규성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었고, 조규성 측은 어떻게 보면 유리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경쟁이 붙었으니까요. 5팀이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관심 있는 팀을 포함하고 또 마인츠의 수정된 제안까지 기다리면서 관망을 하고 있었죠. 어느 팀이 과연 조규성 선수에게 가장 좋은 제안을 할 것이며 전북이 흡족할 만한 이적료를 제시할 것인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죠. 사실 이전에 최초의 국내 매체들에서 보도했을 때 전북 현대나 조규성 선수 측에서 원했던 좀 이 정도면 보내줄 수 있다는 이적료가 300만 달러 정도였어요. 이후에 그 해당 내용이 삭제되긴 했지만 그런 얘기가 올라갔다는 건 그게 최소적인 조건이었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도된 이적료만으로도 그 액수를 넘어섰고 여기서 경쟁이 더 붙어서 마인츠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면 최소한 저 정도에다가 조금 더 보태지 않았을까? 즉 한 50억 정도 수준의 이적료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마인츠가 물러섰던 보도들은 처음에 키커에서 나왔다가 또 빌트에서는 연봉까지도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적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이적료와 연봉을 합쳐서 조금 통계약으로 보게 돼요. 그 협의 과정에서는 구단에서 쓰는 돈은 결국에는 이제 통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계약으로 옮길 때는 오히려 선수 연봉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단이 이 선수에게 얼마를 쓰느냐의 문제인데 그 과정 속에서 조규성 선수의 연봉 문제는 없다. 구단이 이적료를 맞췄는데 연봉 때문에 못 간다. 조규성 선수의 유럽 진출 의지를 생각하면 이것은 조금 낭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조규성 선수 에이전트도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조규성이 연봉 때문에 유럽 진출을 미루거나 지연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오늘 오전에 또 스포츠조선 한국의 굉장히 유력한 매체에서 보도를 또 했어요.
네, 미네소타 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미네소타 팀이 조규성 선수 영입에 관심이 있다. 뭐 이적료로는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60억 이상의 네. 거액인데 알아보니까 저도 보도가 나온 대로 알아보니까 미네소타가 과거부터 굉장히 뭐 보도의 내용대로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예. 그리고 그 전에도 전북에 한 번 또 제안도 어. 의향을 물어본 거죠. 이 조규성 선수 영입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고 최근에 이 메이저리그 사커로 또 김문환 선수가 뭐 다녀오기도 했었던 만큼 한국 선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네소타 팀이 조규성 선수에 대한 이적 플러스 가족의 그 체류를 보장하는 그런 비자 영주권 그런 것까지 보장을 할 만큼 굉장한 파격적인 제목 그대로 파격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제안이지만 전북이나 조규성 뭐 다 미네소타는 선택지에서 이미 제외를 한 상태로 알려졌더라고요. 미네소타에 간다고 유럽 진출을 못한다는 건 아니다. 실제로 미네소타 역시 조규성 선수가 유럽에 가고 싶은 걸 당연히 알고 있고 사실 선수라면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미네소타의 감독이 에드리안 히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에버튼의 레전드예요. 지금 뭐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 시절에 에버턴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1부 리그 우승 2번, FA컵 우승도 했고 뭐 심지어 UEFA 컵 위너스컵 우승까지 하면서 에버튼의 최전성기를 보냈고 감독 경력으로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코벤트리 같은 잉글랜드 무대에서 뛰다가 2021년에 올랜도에 건너가서 이제 미국에서 감독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 영국에 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내가 널 잘 키워서 여기에만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도 보내주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말씀하신 뭐 가족의 영주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봉도 훨씬 높게 제시를 했고 그러니까 이랬던 것이 아마 미네소타가 사실 지난해 여름에 황의조 선수에게도 오퍼를 했던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선수에 대한 그 관심이 계속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스트라이커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는데 더불어서 또 미네소타는 확실하게 조규성 선수에게 주전을 보장해주고 감독이 널 키워주겠다, 널 더 발전시켜주겠다까지 했기 때문에 나쁜 제안은 아니지만 뭐 일단 구단 입장, 전북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명분이 없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선택지에서 일단 제외한 이유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진출한 케이스 많습니다. 뭐 한국 선수로는 황인범 선수도 그렇죠. 같은 케이스인데 하지만 그게 확률적으로는 사실 적고 뭐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 미국으로 가는 명분이 없어요. 돈 말고는 없는 거죠. 다른 팀에서 제안이 오지를 않고 미국에서 제안이 왔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미 독일과 스코틀랜드에서 제안이 왔는데 거기서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더 크다고 미국으로 간다? 미국으로 한번 건너서 유럽으로 간다? 그렇게 돌아가서 유럽 진출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더 안 성장해도 분데스리가를 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분데스리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리그 중에 하나의 분데스리가 직행 티켓을 지금 발권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굳이 경유를 미국 아메리카 대륙 경유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들리는 말로는 박시성 디렉터가 만약에 너가 미국으로 갈 생각이 있다면은 안 보내겠다. 한국에서 전부에서 그냥 뛰어라. 그 정도로 좀 단호하게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 본인도 유럽 직행을 선호한다고 하니까 물론 저 조건이 조금 매력적이에요. 특히 저는 저 그린카드 미국 영주권이라는 게 뭐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저건 엄청난 파격 조건이지만 가족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고려해볼만 하지만 선수적으로 커리어적 미래를 봤을 때 이제 유럽을 선택하는 것이 뭐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준TV에서도 조규성 선수 이적에 대해서 여러 영상들을 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한국 선수들이 이제 유럽에 진출할 때 여름에 가는 게 좋다. 1월 달에 갈 경우에 뭐 컨디션 문제라든지 또 팀의 뭐 즉시 전력으로 활약을 바로 해야 된다든지 많은 얘기들을 드렸지만 그게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조규성 선수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겨울 월드컵을 치러서 한창 주가가 높고 몸도 좋다는 거죠? 네, 지금 부상도 없고요. 컨디션이 비록 경기 수를 많이 치르고 월드컵 4경기까지 하면서 체력적으로는 힘든 건 분명하지만 체력적인 피로 누적 외에는 사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월드컵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고 뿌용 쳤죠. 네, 쭉 쉬고 있고 서서히 몸을 다시 회복하고 있고 그런 회복하는 과정은 이미 방송을 통해서 또 알려졌죠. 그만큼 지금 조규성 선수가 뭐 전북에서의 시즌을 새로 시작하던 뭐 유럽을 가던 당장 뛸 수 있을 만큼 몸을 지금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반적인 생각이랑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 가는 것이 당연히 선수에게는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는데 조규성 선수는 지금 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거기다가 마인츠든 셀틱이든 뭐 스트라이커 자원이 좀 부족한 상황인 팀이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그런 몸상 그 경기력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은
비록 가자마자 주전 경쟁을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1월 이적을 해도 팀에서 자리를 잡고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얘기를 들면 사실 시즌 중에 갔을 때 한국 선수들이 힘들어했던 게 K리그 일정을 빡빡하게 치르고 바로 간 상태에서 지쳐서 부상을 입거나 또 경기력에 좀 적응 과정에 여유가 없다. 시즌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조규성 선수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은 일단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인 부르카르트가 부상 때문에 한동안 뛸 수가 없어서 꾸준히 출전 기회가 뭐 잘하든 못하든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셀틱 같은 경우도 지금 마에다 선수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그리스 공격수의 이탈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서 스트라이커 자원이 필요한데 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독일 분데스리가가 일정상 여유가 좀 있어서 바로 이제 실전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갈 그럼요. 경우에는 평가전도 치르고 네. 전지훈련도 함께 하면서 몸을 같이 만들고 그렇죠. 전술적인 것도 배우고 뛸 수 있다. 그리고 셀틱은 솔직히 리그 수준이 뭐 K리그 선수들이 바로 가서도 통할 정도예요. 과거보다 예. 스코틀랜드 리그가 좀 많이 수준이 낮아졌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독일을 갈 경우에는 프리시즌 비슷하게 준비를 예. 하는 거예요. 1월 말에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현재 상황에서는 좀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경쟁이 붙으면서 셀틱이든 마인츠든 이적료를 굉장히 높게 이제 부르는 상태고 특히 마인츠 입장에서는 구단 재정 규모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투자를 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단 얘기는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선수가 조금 부진하다고 바로 뭐 팽한다. 이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적료를 크게 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써야 되거든요. 공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잘하든 못하든 최소한 보장은 해주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여러모로 유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유럽 축구 이적 시장 프리미어리그에 뭐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 이적료 보면서 몇백억, 몇천억 얘기하니까 이게 작아 보이지 사실 그런 빅클럽과 빅스타를 제외한 이적 시장에서 뭐 50억에서 100억 대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네. 보더라도 100억대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네. 이게 100억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50억까지 이적료가 올랐고 조규성 선수가 최소한 3년 계약을 할 텐데 연봉도 최소한 10억은 받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마인츠든 셀틱이든 이번 조규성 선수 영입에 거의 100억 정도를 맞습니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작지 않은 제안이고 충분히 조규성 선수가 조금 이 구단의 기대를 받는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지금 1월 달에 가더라도 나쁘지 않다. 결국에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에 따르면 마인츠 쪽에서 유럽 현지 보도가 추가적으로는 없지만 셀틱에 준하는 혹은 셀틱 이상의 제안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는 선수 연봉이든 구단 이적료든 특히 전북이 더 이상은 이적료 때문에 못 보낸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한이 클 경우 1월 이적도 허용할 수 있다는데 그 큰 제한이 온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전북에게 넘어갔는데요. 현재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박지성 디렉터가 영국에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제안을 놓고 김상식 감독과 또 박지성 디렉터 간에 협의를 한 다음에 또 조규성 선수와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조규성 선수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전북도 여름에 보내고 싶지만 구단에 흡족할 만한 제안, 만족스러운 제안이 오면은 1월 이적도 허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뭐 한 1, 2주 내로는 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규성 선수가 일단은 이적이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북의 일정을 그대로 소화를 할 예정입니다. 전북 그 팀 훈련에 합류를 했고요. 이번 금요일 1월 13일 금요일에 전북이 그 월드컵 출전했던 선수들의 그 토크 콘서트를 또 열어요. 팬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여기도 조규성 선수가 참여를 해서 또 팬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입니다. 1월 10일 전북 구단에 합류를 했고 실제로 가서 이제 구단과도 대화를 직접 할 얘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밀도 있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의 생각도 얘기하고 추가적인 조건들도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스페인 전지훈련을 가게 되는데 요것도 조금 호재예요. 스페인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만약에 이적이 결정되면 바로 그냥 시차 없이 갈 수 있어요. 뭐 만약에 마인츠로 간다면은 네.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그렇죠. 마인츠 스페인에서 기차나 뭐 이런 걸로 이동이 되어야지 마인츠가 그 스페인 전지훈련 하기 때문에 또 뭐 물론 이제 셀틱으로 간다면 비행기 타고 뭐 2시간이면 좀 그렇죠. 충분히 이동을 하잖아요. 그만큼 조규성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적을 해도 굉장히 상황이 잘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셀틱과 마인츠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 아직 뭐 다른 팀도 관심이 있는 팀이 있고 그 팀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식 오퍼가 와야 돼요. 지금 셀틱과 마인츠는 공식적으로 액수까지 써서 오퍼를 한 진짜 협상 단계고 만약 여기서 한 두세 개 팀이 추가적으로 의상을 보다가 오퍼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이번 주 내에 꼭 결정할 게 아니라 다음 주로 넘어갔을 때 추가적인 또 오퍼가 올 수 있다. 물론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 셀틱과 마인츠에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일단 긍정적인 건 어찌됐거나 조규성 선수가 유럽으로 넘어가 있다라는 것. 그런 상황은 분명히 유럽 팀에서도 영입할 때 이미
스페인에 와서 전북 선수랑 몸을 만들고 있다면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네, 상태니까 그렇죠. 뭐 굉장히 영입할 때도 좋아요. 그럼요. 이 선수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영입하려는 어떤 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또 영입을 또 제한을 더 할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올려서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전북도 그렇게 된다면은 더 이상은 좀 선수를 붙잡지는 않고 좋은 이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이적 시장이 1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맞습니다. 조규 선수가 어떤 팀으로 이제 유럽 진출을 하게 될지, 뭐 혹은 뭐 전북에 남게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결론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밀도 높은 좀 믿을만한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저번 주에 얘기드렸던 소식에 좀 후속을 좀 얘기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슈퍼리그 무대에서 정말 그 청두의 승격 돌풍을 네. 이끌었던 서정원 감독, 아챔 무대에 와서 한국을 좀 왔으면 금이안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FA컵에서 바로 탈락을 했네요. 저의 바람이 참 네. 아쉽게 됐습니다. 좀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서정환 감독이 그 이끄는 청두 룽청팀 FA컵 중국 FA컵 8강을 지난 주말과 1월 5일과 1월 8일에 이제 1, 2차전을 했어요. 1, 2차전을 했는데 같은 수저우에서 했더라고요. 예. 오버맨드웨이가 아니고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죠. 예. 한 지역에서 모여서 하되 또 1, 2차전을 하는 좀 특이한 방식이었는데 아쉽게도 청두가 상하이 하이강 팀 4위 4위 팀이고 팀이었죠. 예. 청두가 5위였는데 굉장히 좀 박빙의 대결이 될 거라 예상이 됐는데 1, 2차전을 모두 0대4 합계 0대8 좀 크게 졌습니다. 예, 아마 뭐 선수들의 몸 상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승을 했으면은 FA컵 우승을 하면은 ACL이 그 추춘제로 바뀌면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출전권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놓치게 돼서 그 서정원 감독과 청두가 아시아 무대에 서는 거는 이제 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정원 감독의 성과는 성공이라고 좀 평가해야 되겠죠? 그럼요. 이 청두 팀 자체가 역사가 짧아요. 예. 2018년인가에 이런 신규 창단했죠. 창단한 굉장히 신생 구단이고 그 슈퍼리그 1부 리그에 그 승격해서 활약한 게 2022 시즌이 처음이거든요. 예. 이제 그 매년 단계별로 올라온 팀이죠. 4부 리그부터 시작을 해갖고 단계별로 올라와서 서정원 감독이 2부에 있을 때 팀을 맡아서 1부로 올렸고 승격한 첫 해에 5위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냈죠. 그리고 FA컵 8강도 또 청두가 처음으로 8강까지 오른 거예요. 지난 시즌까지 16강이 최고였는데 그만큼 뭐 서정원 감독이 타이틀은 없었지만 청두 구단이라는 팀만 놓고 볼 때는 역사를 하나 만들었다. 이 2022년에 역사를 하나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정원 감독이 뭐 아쉽게 아챔 진출까지 바로 이루진 못했지만 아마도 이번 2023 시즌에는 더 좋은 또 더 많은 적응을 통해서 성적을 내지 않을까, 5위 이상의 성적을 내서 또 아챔 티켓까지 그렇죠. 도전하지 않을까 응원해보고요. 앞으로도 한준TV는 계속해서 이렇게 국내외 축구에 직접 취재한 소식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감독, 한국인 선수들의 소식들 취재해서 김성진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